특검은 정의 사면은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단호히 밀어붙이면서 정치권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졌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단지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남긴 헌정 파괴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명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검은 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조국, 이화영, 송영길 사면론은 이 특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적 자해이며 이중잣대의 극치입니다. 국민은 이재명을 면죄부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내란 음모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오범의 중범죄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면서도 과반에 가까운 표를 받으며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의 과거를 용서한 선택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큰 악, 더 큰 헌법 파괴를 저지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국민은 단지 덜 나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을 남용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내란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단순한 정무적 오판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헌법을 짓밟은 쿠데타 시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무죄라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너무나 유죄였기 때문입니다. 정의 실현의 첫걸음은 특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내란 세력 단죄, 김건희 특검을 공약했고, 국민은 이에 찬성하는 투표로 화답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4%가 3대 특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이를 입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해야 할 적폐청산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여전히 다수의 혐의에 연루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및 샤넬백 논란 등에서 사실상 공개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큽니다.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등에 업고 법망을 피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지금, 특검은 단지 정치적 당위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지금, 특검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이 요구한 정의이며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치정의다. 문제는 이 정의의 길을 걷는 도중 여권 내부에서 동시에 사면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점입니다. 조국, 이화영, 송영길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과거 검찰 수사에서 유죄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공판과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7억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결코 정치적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물들을 이 대통령이 사면한다면 특검을 추진하며 주장한 정의는 단숨에 붕괴됩니다. 국민은 정의를 원하지, 내 편만 감싸는 사적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강행하고 동시에 측근 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내로남불의 진수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타파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우리 편은 죄가 아니다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사면은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SNS에 자신의 사면을 촉구하며 직접 등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그와 정치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인물들은 이미 사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도 여권 인사들이 구치소 면회를 다녀온 직후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보훈 정치, 거래 정치의 냄새가 짙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스스로도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인물의 사면을 단행한다면 셀프 사면이라는 국민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도덕적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정권 초반이라는 점이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은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면 이슈가 국정을 집어삼킬 경우 대통령이 내세운 각종 민생 정책과 국정 메시지는 흐려지고 측근 감싸기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강화됩니다. 이화영의 입은 살아있다. 사면 논란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는 이화영의 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하지 않으면 향후 그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폭로를 통해 정권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면하면 그 자체가 공범 인정이 되고 여론의 정당성마저 잃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독재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은근히 압박하는 발언을 다수 했습니다. 지금 그를 사면하면 이는 정치적 협상이나 침묵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화영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이 크지만 그를 사면하는 건 기름통에 불을 지르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치, 일관된 정의. 정치란 결국 메시지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단죄하느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사적 이득, 국민의힘 인사들의 불법 행위에 특검을 통해 칼을 들이댔다면 조국과 송영길, 이화영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만 국민은 정치의 진정성을 믿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통합이라면 그 첫걸음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정한 잣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된 인물이라고 하여 그들을 사면하는 순간 통합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정의는 입맛에 따라 바뀌는 선택적 가치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처음엔 열광을 받다가 결국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며 중도층을 잃었던 전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 사태 하나로 정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칼처럼 냉정하게 진행하고 사면은 철벽처럼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합니다. 특검은 정의이고 사면은 배신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내건 정의로운 통합정부의 첫 시험대입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정의가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정의를 이행하길. 그것만이 진짜 통합의 시작입니다.